들어간다고 소문을 내면 선조 정권이 무능해요. 정치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 잘못된 일본의 가장된 그 정보를 가지고 선조 정권은 미련하게도 원균 장군과 이순신 장군에게 명령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원균 장군은 충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령 하달바들 그대로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요, 유구 왕국 있죠? 아까 얘기한 오키나와 쪽에 있는 우리 그 삼별초 쪽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서는 진짜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이순신 장군은 전멸할 걸 알아요. 그리고 그쪽에 진짜 정보를 알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전부 거기 다 들어올 걸 알아요. 알아서 안에다 배를 다 깊숙이 숨겨놓고 거기 들어갔을 때 밖에서 다 때려 막아버립니다. 제가 그 현지를 가서 여러 차례 저는 답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거기 통영구 쪽으로 와서 들어갈 걸 알고 안에다 군사를 다 배치해놓고 들어간 다음에 막고 양쪽에서 치니까 일본군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첫째, 거북선을 발명해서 장비전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구왕국, 우리 한핏줄 유구왕국으로부터 진짜 정보를 받아서 오히려 그들의 허를 쳤기 때문에 백전백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명량이라는 영화는 여러분 다시 찍으십시오. 역사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영화, 드라마, 역사 드라마를 만들 때 제발 역사대로 좀 하십시오.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로 130척을 백변전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이겼느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울돌목이라는 데는 밑에 지형이 바위돌이 울퉁불퉁하고요. 1500m가 갑자기 300m로 좁아들으니까 병목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물살이 1시간 정도는 엄청나게 셉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하느냐? 요 율돌목 요 300m에다가 엄청나게 굵은 쇠사들을 딱 물속에다 띄워놓은 겁니다. 띄워놓고 저기서 1500m가 5분의 1로 축소돼서 이 병목현상으로 몰려드는데 바로 그 닷줄 앞에다가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 하나를 놓고 제가 배기하는 극한을 들고 야, 이 쪽발이 놈들아! 다 나와라! 내가 너희들을 죽인다! 하고서 막 외쳐대니까 저쪽에 있는 130척에 타고 있던 왜군들이 보니까 이게 선조도 도망가 왕도 도망가는데 이순신이라는 놈은 저 또라이다. 저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우리가 103척인데 11척은 저 밑에다 놔두고 한 척이 딱 와갖고서 거기다 칼 들고서 이놈아 쪽발이 놈들아 내가 너희들 벤다 하니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정신 나간 사람일 것이고 얼마나 가소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 배는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방향전환이 안 돼요. 그때 130척이 야 선조가 도망가도 항복을 않는 저 조선은 이순신을 죽여야만이 전쟁이 끝나겠구나. 이순신 저놈을 잡아라 하고 130척이 이겨내서 다 들어옵니다. 그때 들어오면서 쇠사들에 다 걸려버린 거예요. 걸려서 방향전을 하려고 보니까 방향전이 안 돼. 그때 이 쇠가 이만한 포를 가지고 빡빡 한 대씩 쏘니까 배가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다 수장돼가지고 130척이 그냥 불과 1시간 만에 다 수장된 겁니다. 여러분 영화 찍을 때 이렇게 찍으십시오. 감독들도 역사를 알고 찍어야 됩니다. 백동수 할아버지도 순 가짜로 만들어 놓고 백광현 할아버지도 전부 가짜로 해놨어요. 왜 그랬느냐 했더니 소설을 보고 했대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역사를 왜곡해서 우리 선조들을 폄하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30척을 그렇게 때려 부순 거예요. 백병전에서 되겠습니까? 130척이? 그렇게 이순신 장군은 이 쇠사슬 전법 하나를 가지고 130척을 불과 1시간 만에 침몰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람도 이순신 장군 거북선같이 발명가든지 아니면 남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쇠사슬 전법 같은 기가 막힌 전법 한번 하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IQ가요 세계 최고입니다. 올바른 지도자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예언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 기점으로 봤을 때 반모섬에서 보면 우리가 정동쪽이고 이스라엘에서 보면 동북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동북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한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로 올라간 반모섬으로 기양간 북쪽으로 올라간 반모섬에서는 우리 한반도 서울 근방이 정동쪽입니다.
그곳에서 해돋는 곳에 땅끝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천사가 14만 4천이 나온 등 설장 권세 이런 게 나옵니다. 성경도 한국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감록에는 공주 계룡산 정기받은 발을정자 정도령이 나와야만이 세계 천하를 주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남사고 선생이 쓴 그 격암유록 어제 만난 분이 그게 격암유록 남사고 선생의 14대손입니다. 그 파일로트 그 형님이. 그래서 그 격암유록은 38선 이남에서 세계를 주도할 인재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서방 각국에 있는 모든 노래나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은 그렇게 쉽게 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죠. 임진왜란에 또 하나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세사슬 전법으로 나라를 살리기도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운이 지독히도 좋은 나라입니다. 미군이 3만 몇천 명이 죽으면서 우리나라 6.25 때 살렸죠. 임진왜란 때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 동묘에 혹시 가보셨어요? 네. 우리 강 위원장님 동묘에 가보셨습니까? 네. 동묘 안에 누가 있죠? 들여다봤어요? 거기 막혀갖고 안 보여요. 동묘 안에 문틈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 관우가 있습니다. 관우. 노란 관우상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선조 정권이 관우상을 모셔놨는지 아십니까? 관악산이 왜 관악산인지 아십니까? 관악사동에 사당이 전국에 10개가 있어요. 제가 아는 건 관악산밖에 모릅니다. 그 관우사당이 있습니다. 왜 관우사당이냐? 우리나라가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했지만 지금 이 서울이나 의주 이쪽까지 내 13대자 할아버지도 의주에서 전사하셨어요. 선조 지키다가. 어느 놈들은 보고서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놈인데 내가 고소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남의 초상도 막 바꾸는 거역한 놈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내 족배들하고 비문에도 다 나오는데 감히 남의 족보를 폄하하는 놈들이 있어요. 나쁜 놈들. 그러면 그때 그 중국의 명나라 신종이 저녁에 꿈을 꾸는데 관우가 딱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형님은 전생에 유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나라의 신종으로 환생을 하셨고 나는 전생에 사람을 많이 죽여서 아직 인도 환생을 하지 못하고 신으로 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지금 죽어서 선조가 되어서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선조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군사 10만을 보내주십시오. 그 이상한 꿈을 꾸고 명종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서 우리나라에게 10만 명 군사를 원조해줬고 이효성 군대가 10만 명이 왔기 때문에 일본이 결국은 우리 한반도에서 퇴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명종은 한국에 10만 명을 원조해주고 그 여파로 인해서 명나라는 청나라에게 망합니다. 청나라가 명나라가 망하면서까지 우리나라를 구해줬고요. 미군이 무슨 죄가 있어서 3만 몇천 명을 죽으면서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역시 하나님이 살리는 그런 천선족 천자족의 우리가 장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암울한 시대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승승장구 전 세계를 주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썩은 정치들은 정치가들은 다 물갈이가 돼야 됩니다. 헌법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이순신 장군 같은 지혜를 가진 그러한 총명한 지혜를 가진 지도자가 나오면 대한민국은 가히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엄청난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치를 방관하면 안 됩니다. 정치를 방관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에게 당하는 것이라고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간섭하고 관여하고 우리가 우리가 뭔가 징계를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뭉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고맙습니다.